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부끄럽다.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 고민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요즘 황혼이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이혼율이 2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재혼율도 마찬가지예요.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결정들이 쉬운 것도 아니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인생의 동반자와 헤어진다는 것, 혹은 새로운 사람과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 이런 선택들에는 깊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참고 사는 게 당연하다는 옛날 생각, 새로운 사랑, 그런 건 젊은이들 이야기라는 편견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진짜로 여러분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이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벌써 45년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남편과 둘만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이것 말고는 하루 종일 대화가 없을 때도 있어요. 며칠 전에 한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 일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느라 바빴잖아요.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보다는 각자 할 일이 더 많았고, 그래서 서로의 변화를 미처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대화도 주로 아이들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경제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은퇴를 하고 나면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이런 당황감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강물은 매 순간 흘러가면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30년 전, 40년 전의 남편, 아내와 지금의 남편, 아내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취향도 바뀌었을 것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졌을 거예요. 심지어 꿈이나 가치관도 변했을 수 있고요. 이런 변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서로가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가 삶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화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서로를 다시 알아가거나 혹은 정말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면 용기 있게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혼 50년 차인데 남편은 은퇴 후에 갑자기 여행을 다니고 싶어 했어요.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을 다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내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이해가 안 됐죠. 50년을 살면서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라고 서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 부부는 현명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대신 우리가 변한 것이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은
혼자서도 여행을 다니고 아내는 집에서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함께 있을 때는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할 이야기가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부부가 이렇게 조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양립할 수 없는 차이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완전히 은둔 생활을 원한다거나 한 사람은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완전한 독립을 추구한다거나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노자의 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붙들어도 떠날 것은 떠난다는 자연의 이치 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붙들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공자의 화이부동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화목하되 똑같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지혜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정말로 조화가 불가능한 차이인지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함께 갈 수 있는 차이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런 고민이 든다고 해서 당장 결정을 서둘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생님,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50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된 거죠. 그런데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더라고요. 친구들이 소개해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아내를 잃고 혼자 계세요. 서로 좋은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72세 되신 한 분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신 고민입니다. 이분의 목소리에서 부끄러움과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나이 들면 사랑은 끝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마치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고 일정 나이가 지나면 그런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여겨왔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동반자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동반자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외모나 조건들을 많이 보지만 이제는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황혼 재혼을 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진짜 사랑을 이제야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쁘게 살던 젊은 시절과는 다른 여유롭고 깊이 있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에로스는 열정적인 사랑, 필리아는 우정 같은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젊었을 때는 주로 에로스에 기반한 사랑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필리아와 아가페가 더 중요해집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랑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78세, 75세 되신 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두 분 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었는데 복지관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반대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되냐고 했죠. 하지만 두 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 서로를 돌봐줄 수 있어서 좋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다고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가족들도 두 분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모두가 축복하는 아름다운 황혼 부부가 되셨어요. 이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이 젊은이들의 사랑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진실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자녀들의 반대, 경제적 문제, 유산 상속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입니다. 자녀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가족의 의견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 에피쿠로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행복 추구는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때가 된 거 아닐까요? 다만 성급한 결정은 금물입니다. 황혼기의 사랑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을 고민해온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먼저 서양 철학부터 살펴보죠.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이런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 하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사르트르의 철학으로 보면 나이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여러분은 여전히 자유로운 존재예요. 다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동반자였던 시몬 드 보부아르도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결혼이든 이혼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즉, 사회적 틀에 맞춰 살기보다는 자신답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뜻이죠. 스토아 철학에서도 배울 점이 있어요.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 사회적 시선,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조언도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을 좌우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동양 사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자는 소요유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유롭게 논일며 사는 것,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 말이 안 되지. 부부는 끝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정관념들이야말로 장자가 말한 세상의 틀이에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이런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죠.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황혼 이혼이나 재혼을 고민할 때도 이런 중도의 정신이 필요해요. 한쪽으로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는 극단이 있고 다른 쪽으로는 당장 모든 걸 바꿔야 한다는 극단이 있어요. 하지만 중도는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가능한 선택지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고려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맹자는 호연지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당하고 기운찬 기계를 말하는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께 필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된다는 마음보다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물론, 무모한 것과 당당한 것은 다릅니다. 신중하게 고민하되 결정을 내린 후에는 당당하게 실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겠죠? 결국 동서양 철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다. 나이든 부모님의 뜻이든 자녀들의 의견이든 사회적 통념이든 이런 것들을 참고는 하되 최종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가져야 해요. 자유로운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선택이 가능한 거죠. 이론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더 구체적인 지혜를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황혼이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모 씨 부부는 결혼 42년 차였습니다. 자녀 셋을 모두 독립시키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조용해진 집에서 두 사람이 발견한 것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 등산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아내는 무릎이 안 좋아서 함께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독서 모임이나 문화 강좌에 관심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활동을 시시하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TV 취향도 달랐어요. 남편은 스포츠,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정도야 참을 수 있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게 안 맞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우리가 지금 행복한가요? 남편도 정직하게 답했어요. 아니야. 행복하지 않아.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고 그동안 못했던 속마음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였고,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배우자였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혼 과정도 원만했습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고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당황했지만 부모님의 진심을 알고 나서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분들과 즐겁게 산행을 다니고 계시고 아내는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40년 참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혼 후에도 두 분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자녀들 이야기도 나누세요. 부부로는 맞지 않았지만 인생의 동반자로서는 서로를 존중하게 된 거죠. 이제 아름다운 황혼재혼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모 씨는 75세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녀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자녀들도 자녀들 생활이 있으니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계셨어요. 이모 씨라는 68세 여성분이었는데 이분도 5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복지관에서 만나는 지인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두 분은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분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고 이 씨도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박 씨가 감기에 걸려 복지관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 씨가 약을 사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박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분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구나.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죽은 배우자에게 미안하다는 마음도 있었고, 자녀들 반응도 걱정이었거든요. 특히 이 씨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진짜 사랑을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셨습니다. 결국 두 분은 1년여의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어요. 각자의 자녀들과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경제적인 부분도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79세와 72세의 나이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지금 이 두 분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젊었을 때는 생계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바빴는데, 이제는 정말로 서로만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고하십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계세요. 자녀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잘된 일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 사례도 있어요. 한 분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가 후회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아내를 잃고 6개월 만에 재혼을 하셨는데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외로움에만 의존해서 결정한 거였어요. 결혼 후에 성격 차이와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2년 만에 다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후회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2년은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할 걸 그랬어요. 또 다른 실패 사례는 현실을 너무 간과한 경우였어요. 75세 여성분이 같은 나이 남성분과 재혼을 했는데 두 분 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건강할 때는 서로 의지가 되었는데 둘 다 몸이 안 좋아지니까 서로를 돌볼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각자 자녀들이 모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첫째,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이든 재혼이든 성급한 결정은 금물이에요. 특히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나 결혼 생활의 불만 같은 감정적 상태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솔직한 소통이 중요해요. 서로의 과거도, 현재 상황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는 특히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등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셋째, 가족들과의 소통도 필수입니다. 자녀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들어보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넷째, 현실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주거 문제 등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다만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들과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로 행복한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아니라 순전히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이 중요해요. 만약 답이 아니다라면 그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인지, 건강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관계의 문제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부부 상담을 받아보거나,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거나, 생활 패턴을 바꿔보거나, 이런 방법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로 근본적인 차이, 양립할 수 없는 차이라면 다른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선택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것인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고려한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다섯 번째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도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의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오랜 친구, 형제자매, 성인이 된 자녀들, 이런 분들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다만 조언을 구할 때는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동의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객관적인 의견을 듣겠다는 자세가 필요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상담사, 심리 상담사, 법률 전문가, 이런 분들은 감정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특히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문적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급한 일이 아닌 이상 이런 결정은 몇 달, 심지어 1, 2년의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내리는 것이 좋아요. 그 시간 동안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도 정리될 수 있거든요. 만약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봐야 해요. 건강할 때만 아니라 아플 때는 어떤지, 기쁠 때만 아니라 힘들 때는 어떤지, 둘만 있을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해 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투명하게 정리해야 해요. 각자의 재산 상황, 수입 상황,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한 계획,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해야 해요. 자녀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 걱정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혼을 선택하면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재혼을 선택하면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고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용기를 가지세요. 변화는 항상 두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불행한 현실을 계속 견디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여러분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서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신중해야 하고 책임감도 가져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거예요. 그래, 내 행복도 중요하다는 생각과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고민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복잡한 마음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쉬운 결정이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세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행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억지로 참고 견디는 관계에서 서로에게 진짜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이에 대한 편견도 버리셔야 해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여러분은 여전히 꿈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요즘 60대, 70대 분들을 보면 예전 같은 나이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시고 배울 것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나이 들었으니까 참고 살아라는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에요. 사회적 시선에 대한 걱정도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황혼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점점 바뀌고 있어요. 개인의 행복과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또래분들 중에도 이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진심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시간을 주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히려 불행한 부모님을 보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선택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외로울 수도 있고 재혼을 하면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에도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중하되 용기 있게 현실적이되 희망을 가지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 2막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1막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다면 2막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답게 살아가세요. 늦은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일 수도 있어요.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 젊었을 때보다 훨씬 현명하고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시든,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는 것을 선택하시든,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가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깊이 있고 진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용기 내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오늘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